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유기나 학대와 같이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유류분 위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류분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 결정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변경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 내용들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유류분의 개념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신다면 상단에 링크된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게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약해보면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없애거나 바꿔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위헌으로 결정되어 즉시 삭제되는 유류분 권리자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기존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였는데 여기서 형제자매가 제외되었습니다. 대가족이 모여 농사를 짓고 살던 예전과는 다르게 현대사회에서는 분가한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도 기여가 없다고 본 건데요. 국민정서상으로도 각자 가족을 꾸리고 살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이 나에게 상속되는 걸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선고 시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역시 모두 기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무상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에 위반되긴 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면 법적 혼란이 예상되니 헌법 불합치 판결을 통해 일정 기간을 두고 개정된 법안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될 부분으로 먼저 유류분 상실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류분 청구권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유기나 학대와 같이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부활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던 국민정서가 잘 반영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류분 상실 사유가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생각해보면 민법 1004조에 해당하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당연히 유류분권 역시 없기 때문에 유류분 상실 사유는 이 상속 결격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덜 폐륜적인 행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내용의 경우 망인에 대한 범죄, 유기, 학대 행위와 부양 의무 위반 쪽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류분에 있어서도 기여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었는데요. 유류분 청구자는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에서 절반 또는 3분의 1만 가져가니 거기에 굳이 기여분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여를 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은 보통 방어하는 쪽에서 주장하게 되는데요.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노력 끝에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빼앗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기여를 한 자녀가 유류분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인정에 대한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된 법안에 적용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될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유류분 상실 사유와 자기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재판을 늦춰달라고 기일 추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원고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빠른 종결을 통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나머지 유류분 조항들에 대한 건데요. 합헌으로 선언된 많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니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입법 개선을 촉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비율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동일하다는 점,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와 가업 승계를 위한 경우까지 유류분에 포함시키는 점, 유류분 반환이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아직 결정난 게 없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조항들은 변경될 경우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라 한번 짚어드렸고요. 또 국회 입법 권한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내린 사항에만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졌지만 유류분 분쟁 자체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유류분 분쟁은 배우자나 자녀가 당사자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유류분 상실 사유가 추가되고 기여분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유류분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거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변경 사항이나 예상되는 방향에 맞춰 본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고, 저 역시 매일 하는 게 유류분 사건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면 추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